정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속뜻 사전 교육출판사 제7 수리편 1장 강의 중에 자신을 선현에게 비유해본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공자왈 옮겨 적기는 하되 지어내지는 아니하며 옛것을 믿고 좋아함을 가만히 우리 노팽에게 견주어 본다. 2장 이번 시간에도 자신에 대한 반성이 이어진다. 온 매무새를 다듬으며 공자왈 묵묵히 기록하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한다. 이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있겠는가? 3장 자신에 대한 반성이 계속된다. 헛기침을 몇 번 한 후에 공자왈 덕행을 하지 못할까? 학문을 닦지 못할까? 정의를 듣고 옮기지 못할까? 결점을 고치지 못할까? 이러한 점들이 내가 우려하는 바이다. 4장 한 제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난 날을 회고한다. 제자 왈 스승님은 집에서 조용히 쉬고 계실 때 마음이 온화하고 낯빛이 너그러웠습니다. 5장 14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 정치는 잊고 교육에만 종사한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다. 하루는 학당에 홀로 앉아 상념에 잠긴다. 공자왈 심해졌구나. 나의 노쇠함이여. 오래됐구나. 내가 꿈에서 주공을 뵙지 못한 것이. 6장 군자가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제자들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받아 적는다. 공자왈 도의 뜻을 두고 덕에 의거하며 인에 의지하고 예를 익혀야 한다. 7장 돈에 관한 것이기에 말하기 민망하여 몇 번을 망설이다 수업료 문제를 거론한다. 공자왈 말린 고기 10두름 그 이상을 스스로 낸 사람에게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다. 8장 제자들에게 자발적인 학습을 독려한다. 큰 목소리로 공자왈 깨치려고 애태우지 아니하면 열어주지 않고 표현 못해 애태우지 아니하면 말해주지 않는다. 네모 가운데 한 모퉁이를 들어주어 나머지 셋을 알아채지 못하면 반복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9장 한 제자가 스승을 회고한다. 눈시울이 붓다. 제자왈 우리 스승님은 상을 당한 사람 옆에서 식사를 할 때는 배부르게 먹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장례를 치르는 날에는 공무원 할 뿐 노래는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10장 안현 자로와 함께 셋이서 학당 뒷마당을 거닌다. 공자 안현에게 말한다. 안현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공자왈 등용해주면 깊은 뜻을 펼치고 내쫓으면 깊이 숨어 지내는 것은 오직 나와 그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로 시샘이 난 듯 생뚱맞게 불쑥 나서며 자로왈 선생님이 3군을 거느린다면 누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공자 과격한 자로를 은근히 비꼬는 말투로 공자왈 범을 맨손으로 때려잡겠다고 나서며 강을 맨발로 건너겠다고 날뛰다가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자와는 내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일에 임하여
겁을 낼 정도로 신중하고 미리미리 잘 도모하여 끝내 성공시키는 자와 함께 할 것이다. 11장 강의 중에 부자란 말이 나오자 제자들이 모두 열심히 듣는다. 특히 자공이 귀를 쫑긋 세운다. 공자왈 부자가 될 수 있다면야 비록 채찍을 잡는 일이라도 나 또한 마다하지 않겠다. 만약 부자가 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12장 한 제자가 나와서 회고를 한다. 흐느끼는 목소리로 제자왈 우리 스승님이 특히 신중을 기한 일은 재계와 전쟁과 질병 등 3가지였습니다. 13장 선생께서 36세에 제나라에 계실 때 순임금의 음악인 소를 들으시고는 3달 동안 고기 맛을 잇는다. 그리고 한 말씀 하신다. 공자왈 음악이 이런 경지에까지 이를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14장 아버지가 국외로 망명 가는 바람에 졸지에 임금이 된 위나라 출공이 국외에서 돌아오려는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벌이면서 공자를 초청한다. 그런 부덕한 임금의 요청을 과연 받아들일까? 스승의 의중이 궁금한 두 제자가 실랑이를 한다. 염유왈 위나라 임금을 우리 선생께서 동조하실까? 자공왈 좋아, 내가 들어가 물어보겠어. 자공이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자공왈 왕위를 서로 양보하고 국외로 피신한 백의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왈 예전에 현인이다. 자공왈 왕위를 양보한 이를 두고 서로를 원망했습니까? 공자왈 스스로 인을 구하고자 하여 인을 얻었는데 어찌 원망하겠는가? 자공이 밖으로 나온다. 자공왈 우리 선생님은 배은망덕한 위나라 임금에게 절대로 동조하지 않을 것 같소. 15장 주군에게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한 세도가가 벼슬을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을 회상하며 제자들에게 말한다. 목소리도 우렁차다. 자공이 좀 놀란다. 공자왈 거친 밥 먹고 찬물 마시며 팔을 굽혀 베개로 삼을지라도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다. 떳떳하지 않게 부자가 되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 나에게는 뜬구름과 같다. 16장 문득 역학연구에 몰두하고픈 생각이 들어서 공자왈 나에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허용되어 50의 주역을 배운다면 큰 잘못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17장 한 제자가 나와서 스승을 회고한다. 산동 사투리가 아니라 고운 말로 또박또박 제자왈 우리 선생님께서는 고운 말을 쓰셨습니다. 시경이나 서경을 읽고 예를 집행하실 때 늘 고운 말을 쓰셨습니다. 18장 초나라의 현인으로 명망이 높은 섭공이 공자의 사람됨을 자로에게 묻는다. 자로가 머뭇머뭇 대답을 하지 못한다. 공자, 자로로부터 그런 일을 전해 듣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63세의 노령임에도 목소리가 우렁차다. 공자왈 그대는 어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고? 그는 사람됨이 일에 열중하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학문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으면서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19장. 강의 중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제자들이 열심히 들으며 빠짐없이 받아 적는다. 공자왈. 나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옛것을 좋아하여 재빨리 구하는 사람이다. 20장. 한 제자가 스승을 회고한다. 차분하게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괴이한 말, 폭력적인 말, 혼란스러운 말, 귀신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으셨습니다. 21장. 어느덧 겨울이 됐다. 학당 안에 추위가 엄습한다. 제자들은 오들오들 떨면서도 열심히 듣는다. 공자왈.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가운데 반드시 자기의 스승 될 만한 사람이 있다. 좋은 점은 가려서 그를 따르고 좋지 아니한 점은 그를 보고 고쳐야 한다. 22장. 등 뒤쪽 나무가 쓰러지려고 함에도 놀라지 않고 늠름하게. 공자왈. 하늘이 나에게 덕을 이어갈 사명을 주었거늘 환퇴 따위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23장. 제자들이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변명이나 항변이 아니라 사실과 소신을 확인시켜준다. 목소리 톤이 여느 때보다 높다. 공자왈. 그대들은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여기느냐? 나는 숨긴 것이 없다. 내가 행하고서 그대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는 자, 그게 바로 나다. 24장. 한 제자가 회고담을 늘어놓는다. 대단히 자랑스러운 듯이 제자왈. 선생님은 문헌, 행실, 충성, 믿음 등 4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장. 위인론 강의 시간. 특정 인물이 생각나지 않자 멈칫멈칫하다가 공자왈. 성인을 내가 보지 못하거든 군자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공자왈. 착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거든 항상 됨이 있는 사람이라도 만나보면 좋겠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텅 비었으면서 꽉 찬 척하며 가난하면서 부유한 척하면 항상 됨이 있기 어렵다. 26장. 한 제자가 회고담을 늘어놓는다. 감회에 젖어 눈을 지그시 감고.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아니했고 주살질은 하되 잠자는 새는 쏘지 아니하셨습니다. 27장. 제자들이 가만히 듣기만 하자 필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자왈. 대저 잘 알지 못하면서 억지로 지어내는 사람이 있느냐? 나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서 좋은 점을 가려내면 따르고 많이 보고서 잘 적어두며 안다는 것은 그 다음이다. 28장. 호향 사람들은 더불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집불통이다. 그런데 그 마을의 한 동자를 만나주자 제자들이 의심을 한다. 공자왈. 그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그를 받아들일지언정 그가 뒤로 물러나고자 하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덮어놓고 심하게 할 게 무엇이냐?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그의 깨끗함을 받아들일지언정 그의 지난 일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29장.
만사가 마음먹게 달렸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단호한 말투로 공자왈. 인이 멀리 있는 것일까? 내가 인하고자 하면 바로 인에 이르게 된다. 30장. 진나라 법무장관 사패가 찾아와 묻는다. 사패왈. 귀하의 노나라 임금 소공이 예를 잘 알았습니까? 공자왈. 알다 마다요. 사패. 공자가 자리를 뜨자 공자 제자인 무마기에게 읍을 하고 다가가 말한다. 사패왈. 내가 듣기로 군자는 편을 들지 않는다고 하던데 노나라의 군자는 편을 듭니까? 노나라 임금 소공이 성이 같은 오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고는 그녀를 오희가 아니라 오맹자라고 불렀으니 그가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무마기가 그의 말을 공자에게 전해준다. 공자왈. 나는 행운아로다. 나에게 실로 허물이 있다면 남이 반드시 알려주니 말이다. 31장. 어느 제자인지는 몰라도 증언 내용이 사뭇 재미있다. 앵콜.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남과 함께 노래할 때 잘하면 반드시 재창을 청한 다음 화답하는 노래를 하셨습니다. 32장. 강의를 하면서 겸양을 몸소 실천하여 시범을 보이는 때가 많다. 오늘도 변함없이 공자왈. 글을 쓰는 일이라면 내가 남들과 못하지 않다. 군자의 도를 몸소 행하는 일이라면 나는 아직 경지에 오르지 못했다. 33장. 몸소 겸손함을 보이자 제자가 나서서 적극 변호한다. 얼굴에 희색이 감돈다. 공자왈. 만약 성과 인으로 말하자면 내가 어찌 감히 그렇다고 자처하겠는가? 하지만 배움을 싫어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자면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공서화왈. 선생님의 그러한 점이 바로 저희들이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34장. 스승님의 병환이 깊어지자 자로가 나서서 기도하기를 청한다. 공자왈.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가? 모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로왈. 있습니다. 그대를 위해 하늘과 땅의 귀신에게 비노라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공자왈. 내가 기도를 한 지 하도 오래되었어. 35장. 제자들에게 검소함을 가르치려고 무척 애쓴다. 몸소 모범을 보인다. 공자왈. 사치하면 공손하지 않고 검소하면 고루하다. 공손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겠다. 36장. 모처럼 군자론 강의를 한다. 소인과의 대비가 기가 막힌다. 공자왈. 군자는 늘 느긋하며 너그럽고 소인은 늘 근심으로 지새운다. 37장.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제자가 나와 회고한다. 그 내용이 가슴을 저민다. 제자왈. 우리 선생님은 온화하면서도 엄숙하며 위험이 있으면서도 무섭지 아니하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전광진 교수가 드라마로 엮은 우리말 속뜻 논어. 낭독의 KBS 성우 권도일, 조민수였습니다.